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중심, 세계 속의 다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는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 영화제. 안녕하세요.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식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예지원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예지원 배우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치 남과 북의 화합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색깔의 옷을 입었네요. 네네. 네,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식은요, 이곳 메가박스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너무나 아쉽게도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을 현장에 모시게 됐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 채널을 통해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여기 현장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시청하고 계신 곳까지 고스란히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요. 네. 내년에는 꼭 이 현장에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 함께하면서 영화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영화제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개막식이 열리는 이곳은 현장 방역과 철저한 출입 인원 관리를 통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09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했습니다. 영화제 이름에 들어간 DMZ는 전 세계 유일한 곳이죠.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인데 이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지만 평화에 대한 염원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생태 공간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DMZ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평화와 소통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영화 축제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전 세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관객, 영화인들의 지지 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선을 담아낸 독창적인 공식 포스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분단 현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해온 노순택 작가의 작품 백기환의 주먹을 선정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활동해온 백기환 선생처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역시 관객, 영화인과 함께하며 다큐멘터리로서 사회에 진실하게 비춰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고 영화계도 그 타격을 받고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축된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좋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전한다는 영화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심 끝에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채택을 했는데요. 관객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이어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극장 상영은 이어가되 안전한 상영 환경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요, 관객분들이 평화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상영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영화제가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어요. 바로 보다라는 플랫폼인데요. VODA, 보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상영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다는요, 비전 오브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약자예요. 다큐멘터리의 비전을 담은 아카이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보다는 영화제 이후에도요, 국내를 아우르는 다큐멘터리 전문 OTT로 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잠깐 저희가 또 상영장 하이라이트를 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잘 봤습니다. 네. 올해도 기대가 되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영화계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쟁 부문 특별상 등 주요상의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DMZ 인더스트리 제작 지원금을 5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럼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조직위원장님과 또 파주시장님의 환영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조직위원장님은 이 코로나19 상황과 바쁘신 일정으로 안타깝지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한반도의 허리 DMZ는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 환경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2009년 시작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어느덧 13번째 막을 올립니다. 그동안 전 세계 영화인과 관객들은 DMZ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평화와 공존을 향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도 특색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주는 감동과 재미가 평화를 향한 여정에 더욱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3회 DMZ 영화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곳 개막시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부조직위원장님이시죠.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파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더 많은 관객분들을 현장에서 맞이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다양한 영상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 주신 정상진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자원활동가 및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의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자원활동가분들을 비롯해서 영화제가 개최되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명 우리 조직위원장님과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정말 영화제와 DMZ에 대한 깊은 애정과 네.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감독님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분들
그리고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카메라를 멈추지 않은 전 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올해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한 장르 영화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자부심을 품고 올해도 전 세계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엄선했습니다. 올해는 영화관에서의 상영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게 영화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인 보다를 통해 보다 가깝고 쉽게 다큐멘터리를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OTT 플랫폼인 보다는 영화제 기간 이후에도 다큐멘터리 전문 OTT로서 관객과 창작자들을 위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OTT 플랫폼과는 다른 수익 배분 방식으로 창작자들과 영화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수익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다큐멘터리 영화 플랫폼의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다른 OTT 플랫폼의 수익 정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인 DMZ 인더스트리인 경우 사회적 거리 4단계인 현 상황에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영화제에서 소개 개발된 한 편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다큐멘터리 산업 플랫폼과 협업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태동부터 조직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따끔한 조언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며 항상 영화제에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지난 5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영화계의 이춘현 선배님. 올 한 해 선배님을 잃은 영화계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러시겠죠. 야, 다큐멘터리 지루한 개막식에 지루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개막 선언하고 영화 상영이나 해라. 어디선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 귓가에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선배님, 그곳에서 저희 영화인들이 잘하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큰 눈을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많은 것을 함께해 주신 이춘현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동호 위원장님과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정재영 감독님, 문성근, 배창호, 신철, 이준동, 이은, 김상화, 조승우, 박광수, 오기민, 민규동 감독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춘현 선배님과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이춘현 선배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다시 부탁드리며 온사이트 영화제를 할 수 있게 지지해 주신 이재명 조직위원장님과 최종환 파주시장님, 그리고 이재준 고양시장님, 경기도의 최만식 위원장님이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최신덕 부위원장님, 강태영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파주 손희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DMZ 영화제 후원의 김경호 회장님과 후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영화제를 만들어준 영화제 직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진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에서 다큐멘터리와 영화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화제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네,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에 좀 울컥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잖아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예지원 배우님도 그렇고 이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뜨거운 불 같은 게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 집행위원장님 비롯해서 이 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개막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파주 시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서요. 시장님과 또 집행위원장님께서 무대 위에서 함께 개막을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세요. 제가 제13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말할게요.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를 이렇게 다 여러분이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심사위원 분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또 더 풍성해졌습니다. 39개 나라에서 126편의 무려 맞네요. 네, 와. 다양하고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쟁 부문을 비롯해서 특별상 그리고 청소년 부문까지 총 6개 부문의 시상이 이뤄집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8일간 치열하게 작품을 감상하실 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심사위원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은 소개가 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직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부문 심사위원입니다. 네, 라재기님, 민병훈님, 정혜윤님입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경쟁 부문입니다. 방문칠님, 이수정님, 그리고 통케위님. 한국 경쟁 부문입니다. 강유가람님, 이란희님, 제인진 카이제님입니다. 네, 마지막 경쟁 부문인 단편 경쟁 부문입니다. 김정희님, 손경환님, 그리고 안소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심사에는 김환태님, 문성님, 윤성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청소년 부문인데요. 안현준님, 그리고 홍다혜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심사위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심사위원분들을 대표해서 국제경쟁부문 심사위원이신 민병훈 감독님께 소감과 심사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작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에 걸쳐서 영화를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영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빠져라 열심히 보고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병훈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늘 심사위원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작품을 다 기억하시고 심사를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뛰어난 작품들 중에서 선별을 하셔야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님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정말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작품을 고르실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네.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예지원 배우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양형희 감독의 수프와 이데올로기입니다. 올해 개막작인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등의 작품을 통해서 제일 조선인의 시선으로 남북 문제를 담아온 양형희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한가운데 있던 본인의 어머니를 통해서 제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 스프와 이데올로기 지금 좋다는 얘기를 현장에서도 정말 지금 많이 들어서 기대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디어 평양, 네. 굿바이 평양도 꼭 보고 싶습니다. 아, 네. 다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으로는요. 양형희 감독님과 또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님의 콜라보 공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은 공통점이 참 많다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우리 학교를 다니셨고 또 조총연계 제1동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분을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양형희 감독님은요. 일본, 북한,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뭔가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 그리고 경계인으로서의 삶 자체를 영화로 만들고 계시고요. 우리 박순아님은 우리 양 감독님으로부터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긴 아리랑, 섬집 아기, 오돌독이, 정선 아리랑, 고향의 봄 이렇게 남북 양쪽에서 모두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을 선정을 해서 편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순아님도요. 북한과 남한에서 전통 음악을 배우고 이제는 그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급변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담은 그 공연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네, 특별한 공연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기대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일본인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일본인과의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위를 아끼는 장모의 풍습이라며 닭고기를 5시간 고아서 스프와 백숙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걸려있는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보고 놀라면서도 그는 어머니의 스프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상이 다르더라도 밥은 함께 먹자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관독 측마다大会ではあの時に私ら後ろの方でね馬が走りながらね男の子を一人蹴飛ばして男の子が死んだらしい話をそう聞いたんやね。それが後がどうなったか知らん。 어머니가 제주 4.3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죽이고 살아온 어머니는 딸에게 그 기억을 맡기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체험을 털어놓은 후 알츠하이머를 앓게 된 어머니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듯 보였습니다. (2018년) 제주 4.3 추모 70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머니는 70년 만에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조선 국적의 어머니,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애국가를 모르는 딸, 그리고 일본인 사위와 함께 제주 4.3의 슬픈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 새겨지지 못한 이름들 사이로 어머니의 기억과 망각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4남매 중 막내 외동딸로 태어나 오빠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70년대) 초 새 오빠들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귀국 사업의 일환이며 어머니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욕군으로 라는 설명을 들었던 7살의 나는 조국의 의미도 귀국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 앞에서는 새 아들들이 자랑스럽다 했지만 집에서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오빠들이 그립고 외로워 나도 매일 울었습니다. (2009년) 장남인 건호 오빠가 평양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남겨진 가족은 어머니와 나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5살이 되신 1945년 오사카 대공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피난하러 가셨습니다. 제주도에서 3년을 지내신 후 1948년에 4.3이 터져 더 이상 제주도에 못 있으셔서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 그 여동생을 등에 업고 밀항선에 타셨어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어머니는 그 후에 아버지를 만났고 22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아서 막내 딸 저를 낳으셨어요. 우리 네 형제는 자주 어머님이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걸 즐겨 보고 들었어요. 어머니는 가야금 타실 때 한복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그런 그림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웬일인지 오빠들이 북한에 간 이후는 어머니는 가야금을 그만두시고 다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연주하시던 가야금의 소리가 생생합니다. 평양에 있는 오빠들도 어머니의 가야금 소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라고 하면 일본 오사카 동부 쪽에 있는 히가시 오사카라는 동네인데요. 그렇지만 또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음악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마음의 고향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삶 자체가 세계 유일의 장소인 DMZ와 우리의 분단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총련계 일본 동포로서 일본, 북한,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갖추지 못한 채 이방인, 경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분의 삶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념, 국가를 넘어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흠뻑 젖어서 정말 감상에 젖어서 들었던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네네. 너무나 아름다운 공연이었고 여전히 마음의 고향을 찾는 중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양영희 감독님 그리고 박순아님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정상진 집행위원장과 또 프로그래머 강진석님을 함께 무대로 모셔서 잠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올해 보셨겠지만 개막작은 양영희 감독님의 스프 아이데올로기입니다. 13회까지 오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 중에서 어쩌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개할 때 조금은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위원장으로서 개막작 선정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못한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개막작에 대한 소개는 저희 이번 영화제를 통해 새롭게 프로그래머로서 저희 영화제와 함께하고 있는 강지석 프로그래머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석 프로그래머님. 네, 스프 아이데올로기는 양영희 감독님의 가족 다큐멘터리 3부작을 완성하는 작품입니다. 일본과 북한의 경계를 오가면서 시작된 양영희 감독님의 영화적 여정은 이 작품에서 남한으로 그리고 제주 4.3이라는 어떤 역사적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여정에 가득한 어떤 민족, 세대, 국경,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어떤 인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평화와 소통의 의미를 조명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비전과 절절하게 공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 의미를 널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양영희 감독님과 가까운 일본이지만 이제는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라이 카오루 프로듀서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직접 영화에 대한 소개와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영희입니다. 너무 대단하게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 본 것처럼 느끼시지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스프 아이데올로기 프로듀서이고 저의 죄송합니다. 남편입니다. 아라이 카오루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일본 사람 남편 아라이 카오루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어서 다행입니다.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그리고 한작품 가족의 나라라고 극영화를 한 후에 스프 아이데올로기를 올해 4월에 완성을 했어요. 아직 지금 실은 일본어 자막 수정을 하거나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편집을 위해서 2년 동안 한국에 체류를 하고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을 처음으로 많이 안 것 같은, 많이 보고 느끼고 발견을 하고, 편집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편집 때문에 좀 힘들고 또 다른 일 때문에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 남편입니다만 프로듀서가 그 밥값을 아끼지 말라고 해줘서 그 스태프들의 밥은 일본이면 좀 비싸도 좀 섭섭하게 나옵니다만 한국은 밑반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도 저는 기뻐서 고마워서 정말 잘 먹고 일을 했어요. 또 여기 있는 백호 JJ라고 편집 담당하고 한국 측의 프로듀서가 있고 또 음악을 담당해 주신 조영욱 음악 감독님도 오늘 와주셨는데 정말 나의 작품을 위해서 많은 훌륭한 스태프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오늘 큰 화면에서 처음으로 봅니다. 아주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세 작품 극영화 다큐 포함해서 세 작품은 다 우리 가족과 북한의 관계만을 다뤄왔어요. 그런데 슈퍼 아이디올로기에서 처음으로 남한과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57살, 57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제가 피난민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도 했고 정말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도 몰랐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이제 평양에 있는 오빠들, 조카들 또 평양에 아빠 묘가 있는데 추석에도 선묘를 못하는 딸입니다만 이렇게 개막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라는 아직 노력이 모자라다. 더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그 격려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부디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영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양영희 감독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진 집행위원장님, 강진석 프로그래머님, 양영희 감독님, 그리고 아라의 카오로 프로듀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희 감독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개막작이 더 기대가 정말요. 되는데요. 네. 스프와 이데올로기 개막식 이후에 상영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지금 기대와 떨림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좋은 울컥하셨어요. 작품 맞아요. 이런 좋은 작품이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가 닿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식 벌써 아쉽지만 막을 내릴 시간이 벌써요? 돼가네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다양한 영화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네. 다큐멘터리 특유의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시선을 투영한 올해에 대한 기록은 어떤 내용들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영화제 공식 상영작은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이 메가박스 100석에서 상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플랫폼 보다 VODA를 통해서 온라인 관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참고해 주세요. 상영관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운영되어 기존 상영관 좌석의 50%로 축소 운영합니다. 또한 모두의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상영관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QR코드를 이용한 전문 문진표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입장 전에 문진표 작성을 위해서 상영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셨을 경우에는 상영관 출입이 제한이 되고요.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채널에서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요. 내년 14회 영화제는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요. 부디요. 네, 많이 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세계 곳곳의 갈등의 현장에는 평화를, 위기의 순간에는 생명을, 그리고
분열의 장소에는 소통을 넣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인 숲과 이데올로기가 상영이 됩니다. 개막작을 시작으로 앞으로 8일간의 축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뜻깊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식에 또 사회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임현주. 네, 저 또한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배우 예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